자, 김조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인사를 반만 인사는 생략할까요? 인사를 반만 했어요. 자,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진짜 지수 난해하네요. 미스테리한 지수의 네. 움직임이고 수급도 마찬가지고 개장을 풀어가는데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봤는데 답이라는 거는 사실 없지만 굉장히 진짜 더 헷갈리는 게 3월보다 또 4월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계절이 잘 바뀌고 모르겠어요. 월도 바뀌고 네. 자, 녹록치는 않은 시장인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수급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많이들 네. 다뤄봤을 거예요. 일각에서는 왜 개미라 그래? 이 개미가 낮잡아 부르는 거는 아닌데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 얼마나 좋은 네. 그래요? 이렇게 뭘 받아줘야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저 혼자 뭐 뻘쭘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위 몸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개미가 군집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그럼요. 존재인데요. 네, 그건 그죠? 그렇죠. 성실근면의 상징. 네, 화면이 넘어가 버렸는데 하여튼 개미 동향 보고서 약간 뭐 곤충 동향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어제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왜 그걸 공개할까? 열심히 봐요, 그걸. 네. 그러니까 하여튼 공개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얼마를 사고, 개인이 얼마를 사고 팔고, 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남들이 하잖아요. 뭘 사는지 궁금하니까 그럴까요? 그런가요? 뭐 하여튼 어제 이제 수치상으로 짓게 되니까 1조 1,000억 원. 네. 이 숫자 본지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주식 참 좋은 화랑기 때의 그런 단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편중된 매매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렇죠. 네. 네. 주식을 잘 몰랐던 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입문한다라는 네. 게 삼성전자잖아요. 뭐 요즘 문의들 많으시고 보도 보셨겠지만 증권사에 이제 계좌 개설하러 가셔서 투명 아크릴 유리판이 등장할 정도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이 현상도 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난 2달간 코스피에서만 개인 투자자들이 20조 원 20조. 샀죠. 네. 네. 물론 삼성전자만 산 건 아니에요. 산 품목들이 되게 네, 다양하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대장이기도 하고,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 SDI 이렇게 좀 각 업종의 대장주 그리고 좀 네.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샀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ETF 상품들, 뭐 유가 관련된 유가가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원유 선물 ETF. 네, 거기 이제 정유회사 주식도 네. 좀 사신 것 같고 뭐 정유화학 주식의 매수는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어요. 이제 앞서 다뤄봤지만 네. 유가 하락하고는 좀 차별된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네. ETF. 그리고 되게 레버리지. 다양해요. 네. 좀 파생 상품에도 많이 이제 눈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네, 고급스러운 투자 전략이긴 하죠. 네. 거기에 뭐 달러 선물 ETF 뭐 이런 것도 사시고 네. 매매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해외 주식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해외 주식이 요즘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 또 백 돌아와서 돌아와서. 네, 하시더라고요. 네. 스마트해졌어요.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2천억 순매수. 네. 뭐 여긴 다 대부분 바이오겠죠. 맞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이제 18조 원을 팔았죠. 순매도. 오늘도 팔고. 외국인이 던지면 개인이 받는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싸움. 그 중간에 기관은 이쪽 갔다가 저쪽 박쥐? 갔다가. 네, 박쥐. 네. 박쥐도 좋은 동물인데 왜 그렇게 됐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주식 시장에는 비교되는 그 생물들이 많습니다. 뭐 무슨 이 어패류에도 비교가 많이 돼요. 어패류. 고래, 아. 네, 뭐 런던 고래, 그다음에 뭐 가물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재밌는. 네. 자, 글로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시에 다 산다고 하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금리가 워낙 낮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나서시는 네. 분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으시다고 하대요. 네. 오늘 발음이. 오늘 어미 사용. 네, 아니, 이게 시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저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갈까요? 자,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개미라고 표현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런 표현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 했네 우리가.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진화했다, 똑똑해졌다라는 네. 평가를 받으면서 우량주 매수하고 ETF 파생 상품들 주목하고 또 일부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재료에 따라서 네. 이제 막 쏠리잖아요. 오늘도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살균 기능이 있는 식기세척기도 네, 다 네.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하면은 대박이죠. 그게 초대박입니다. 그거는 가능한가요? 뭐 이 사태가 다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밖에 있는 네. 그 노출된 균을 살균하는 주변 위생? 거겠죠. 네. 그래서 기업이 주가가 막 들썩거리고 가격 제한폭을 가고 오늘 또 밀리고 네. 저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희가 그거를 자꾸 언급해드리면은 진위업을 따지기가 네. 좀 어렵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 기업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C 기업이 써놨네요 여기다가. 아니, 뭐 종목명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요. 네. 뭐 센트리온도 있고 뭐 다 언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펀더멘탈한 그 이제 퀀트 계량하는 네. 애널들이 있어요.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요즘은 워낙 많으신데 돌려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들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많이 봤었는데 3월 27일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한 달 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우량주를 정말 흔들림 없이 잘 매수를 해왔고 이제 뭐 똑똑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바이오 쪽에서 붐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에 같이 외국인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4월에는 지금까지는 또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좋지만 이제 너무 급등한 테마주가 물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혹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평균적인 객관성을 좀 잡으려면은 기준점이 필요한데 외신과 내신을 다 종합해 보면 다양한 그 치료 물질, 백신에 네. 관련된 언급된 물질들 있어요. 근데 현재 그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또 있다고 EU 쪽에서는 밝혔고 네네. 가장 빠른 기업으로 이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보잖아요. 그 회사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회사의 주가가 아직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인데 물론 토종 우리나라에서 막 먼저 나오면 나오면 좋죠. 엄청 좋은 건데 아직은 네. 자외선 살균기밖에 없다라는 거. 아직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뭐 보셔야겠네요. 진단 이것도 이거 네, 얘기하면 다음으로는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바이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주의할 점은 짚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경고만 드려서 죄송한데 설거지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블락데일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 테마주 쏠림에 딱 가면은 보통은 투자 주의가 걸리고 네. 투자 경고, 투자 유의 이렇게 떠요. 그것도 뜨는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뭐 블락딜이 실패했다라는 건 명백하게 악재겠지만 블락딜을 한다라는 소식 자체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좀 따지기 애매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주가는 할인율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은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블락딜 전에 왜 그런 호재의 기사들이 그렇죠. 좀 나왔고 네. 타이밍이 그래서 주가가 왜 올랐을까? 그걸 또 따라가는 추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는 좀 피해를 본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좀 해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눈을 이렇게 좀 째려서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좋다. 네, 그래도 뭐 공매도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좀 멈춰 있으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 큰 피해는 없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런 공시가 또 나옵니다.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하고, 임직원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유상증자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단점은 캐시가 많지 않아요. 네. 아직은 실물의 그런 업적이 없잖아요, 그쵸. 조금. 네. 이번에 독특하게 이제 진단 키트가 나오고 뭔가 있어서 어닝이 들어오겠지만 그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돈이 떨어지면은 돈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 삼자 배정이 되지만 주주 배정, 구주 배정이 되면은 주가 희석 요인이 되고 네네. 거기에 이제 발행했던 그런 회사채들, CB를 또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전환할 수 있죠. 팔아버려요. 네. 주가 떴을 때. 네, 아주 안 좋은 이런 안 기업들이 좋은 왕왕 나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기업들은 원래대로 주가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매매를 하실 수는 있는데 막 장기 투자를 하거나 네. 막 몰빵을 하거나 레버리지를 써서 하거나 하지 매출이 말라고. 나오는 기업을 좀 네. 우량주를 잘 선별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 놓고 이제 기업을 딱 해야 되는데 오늘 기업 본 게 없어요. 2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네. 너무 억지로 찾지 마요. 없을 때는 없는 거니까. 네, 또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커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